개인 사업자로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한계가 좀 있어요. 탈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MSO 법인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자,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발을정 서정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세무사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세무회계 발을정이라는 세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발을정에 걸맞게 바른 정도로 절세 효과를 찾아보자라는 컨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출신의 배우자가 함께하고 있어서 국세청의 시각으로 창과 방패 콜라보를 실현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창과 방패. 네. 벌써 든든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세결사 TV가 병의원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을 네. 께 도움이 되고자 이 채널을 만든 목적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병의원들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해보신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병의원 원장님들께서 저희가 주변에서도 많이 뵐 수 있기도 하고 네. 요즘에는 이제 고액의 소득자들이 세금에 대해서 사실 저희보다도 더 민감하게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원장님들 그리고 고소득 전문자들을 저희가 많이 상대를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절세 효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진료하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세테크 또는 절세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세무사들을 많이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일반 직장인들이 옛날에는 돈을 벌기만 하는 거에 관심 갖다가 야, 이래서는 안 된다. 벌고 불려야 돼. 라는 쪽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많이 벌고 절세해야 돼. 이쪽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가 보네요. 맞아요. 그럼 병의원 원장님들을 자주 이렇게 만나 뵙고 고민에 대해서 듣다 보시면 가장 큰 고민 어떤 게 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원장님들이 고소득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세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세금이 지출되는 부분이 너무 높다는 부분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뭐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24% 세율에서 많게는 45%까지 세율로 올라가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준조세,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까지 포함하면 거의 50%가 넘는 세금을 부담하시다 보니까 첫 번째로 제일 관심 많으신 게 절세 효과. 탈세보다는 절세. 탈세보다는 절세. 네. 그죠. 탈세는 안 되죠. 그쵸. 근데 가끔 절세인지 알고 어떤 걸 했는데 탈세의 혐의자가 돼버리는 경우도 종종 맞아요. 있다면서요. 네네. 저희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세무사님들께 절세에 대한 질문을 엄청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그때 주로 어떤 답변,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많이 해주세요. 우선 이제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병원은 법인이 아니라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 사업자에서 조금 탈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MSO 법인 설립이나 또는 법인의 운영 형태로 제안해드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소득공제라는 벤처 투자 소득공제 요런 정도 그리고 네. 연구소 설립이나 요건 분과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연구소 설립 요런 정도로 절세의 팁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절세할 수 있는 거리가 있긴 있네요. 네. 근데 일단 MSO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MSO 보이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생소한 분야인데 MSO 법인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MSO 법인은 사실은 이제 말이 어려워서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병원 경영 지원 회사라고 해서 병원 업무와 경영 업무를 약간 분리해서 네. 경영을 도맡아서 해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네트워크 병원이나 아니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 병원들이 이런 네트워크 회사, 병원 경영 지원 회사의 서포트 도움을 받아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케이스인데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은 병원 경영 지원 회사에서는 여러 회사들, 여러 병원들을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죠. 마케팅을 해주거나 홍보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적절한 인사 관리를 통해서 직원들의 질적 서비스를 관리해 주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임상 경험들을 교육을 통해서 노하우를 전수해 줘서 병원 서비스의 질적인 표준화를 만들어 주거나 이런 업무들을 병원 관리 회사에서 도맡아서 해주고 반면에 원장님들은 전적으로 편안하게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이분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서포트를 해주는 회사가 바로 MSO라는 병원 경영 지원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 쉽게 말해서 우리 병원도 경영체잖아요. 어찌 뭐 네. 사업체인 거고. 그렇죠. 근데 진료도 해야 되고 뭐 발주도 넣어야 되고 회계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인사 이런 거 급여 신고도 해야 돼.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대부분 다 원장님들이 하신다면서요. 맞아요. 보통은 이제 원장님들이 처음 개원을 하시면 좀 고민을 하시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 병원 회사의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 편승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병원을 개원해서 독립적으로 네. 운영을 해갈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 끝에 내가 자주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시도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일단 처음부터 내가 한 번도 사업이라는 걸 해본 적 없고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열심히 진료할 거야 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개원을 했는데, 병원을 경영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진료는 열심히 할 수 있겠는데 진료는 열심히 공부해서 잘할 수 있겠는데 네. 경영은 다른 문제라. 네. 근데 혼자 열심히 회계 업무 하셔야 되지, 발주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진료하시는 과정 중에 내 소모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컨택은 또 어떤 회사들하고 컨택을 해서 물류를 조달을 해야 될지, 또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근속해주면 좋은데 입퇴사가 잦으면은 또 인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 가장 초반에 힘들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경영을 세팅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저도 최근에 안 믿으시겠지만 피부과를 다니거든요. 아, 네. 갔더니 그분이 레이저 쏘시면서 우리 또 퇴사했어요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하시고 난 건강보험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몰랐어. 맞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그분도 같은 맥락이실 것 같아요. 근데 MSO 법인이 있으면 진짜 원장님께서는 진료만 열심히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서포터즈를 해주니까 좀 편할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그러면 결국은 MSO 법인에서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건가요? 고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MSO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 업무를 서포트해줘야 되는 그런 인적 구성원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서 실체가 없구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사업장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주는 임원과 직원들이 필요한데, 그 임직원들을 또 세팅하는 게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초반만 잘 해놓으면 잘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회계 업무, 그리고 발주 업무, 그다음에 뭐 발주처들을 물색하는 업무, 이 모든 것들을 무보수로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동안 대가 없이.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는 급여라는 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뭐 내 이름으로 블로그를 쓴다든지 유튜브 촬영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광고 효과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대부분이 대표님, 원장님께서 무보수 상태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병원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무보수. 네, 수입을 창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대가성 없이 내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열심히 네. 하시는 거죠. 근데 요게 MSO 법인이라는 걸 통해서 원장님께서 거기 법인의 대표자로 들어가시면 병원에서 할 업무를 외주를 받아서 우리가 도급 개념으로 받아서 네. 원장님이 법인에서 그 업무를 대행해 주시는 거죠. 열심히 회계 업무도 해주시고 인사 업무도 하고, 그동안 개인 사업자였을 때 했던 업무들을 법인에서 그 업무를 하고 우리가 수익을 개인 쪽에 청구를 하면 자연스럽게 원장님이 하시던 보수가 법인 쪽으로 넘어와서 대가성 있는 업무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럼 원장님은 원래 하던 유튜브 촬영, 원래 하던 블로그 작성 등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 똑같은데, 이걸 내가 MSO 법인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급여를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고 법인의 수익을 전가해와서 개인 사업장한테 그 보수를 받아와서 법인 쪽에서 급여로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 나는 급여로 가지고 오는 것보다 법인을 좀 더 키우겠다 하시면 법인에 유보시켰다가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재투자하는데 재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할 거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사실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초반 세팅만 잘해놓으면. 그렇죠. 어차피 개인일 때 했던 일, 네. 법인에서 법인이라는 모자를 씌워서 하는 것뿐이지 하는 일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네요. 사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뭔가 제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혹시 어떻게 되나요? 개인 병의원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의료 서비스가 비영리 법인으로서 열심히 의료 행위를 하고 나서 그 최후는
청산하고 나면 그 소득이 자녀 재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원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비영리법인 상태로 이거를 나중에 내가 청산하게 된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네. 이럴 때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게 아니라 네. 결국은 국가에 귀속되게 돼 있어요. 비영리법인은. 그렇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원장님들이 법인은 생각을 못 하시죠. 그래서 열심히 개인 사업자로서 하다 보니 매출이 올라갈수록 너무 높은 세율이 부과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법인을 개인 사업자로만 운영을 하고 법인을 할 수 없다 보니 그러면 이거를 관리해주는 또 다른 법인을 설립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고 그게 바로 MSO 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